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1부에 이어서 우리 루카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신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루카님과 한번 시장 얘기 이번에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루카입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도. 네, 시장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다행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장을 마쳤어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우선 이제 전에 미장부터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FOMC 회의에 많은 주목을 하면서 이제 미국은 혼조세 그리고 유럽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결국은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이제 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테이퍼링은 아직이다. 그리고 금리는 동결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평균 물가제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회의 결과는 뭐 크게 예상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이제 매파적 이제 성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경제 시장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여전히 시장은 실적 발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량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점이 시장에 수급을 가져오고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페이스북 실적 등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실제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미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기업들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제 중국의 규제입니다. 아, 네.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규제를 네. 심하게 하면서 뭐 미국에 너희들 상장도 안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제부터 반등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규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뭔가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에 이제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완화적 발언이 나오면서 좀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세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일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바로 CS라고 하면은 글로벌 투자은행, 바로 네.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인데 네. 거기서 12만 6천 원까지 삼성전자는 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를 강하게 이제 끌어올렸는데 물론 CS라는 이제 투자은행이 글로벌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제 모건 스탠리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장 후반 끌어올리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네. 대장주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00조라는 이제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아래가 뭐
절반도 안 되는 시가총액들을 형성을 차이가 크게 나죠. 그렇죠. 굉장히 네. 크단 말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맞습니다. 시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유의하면서 매매에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뭐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물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국내 선물에서 삼성전자를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네. 올라갈 확률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확률이 그렇죠. 오늘은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이랑 주식 시장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네. 제 스승님도 항상 이제 뭐 간단히 술자리를 할 때 제가 네. 무조건이란 말을 굳이 이제 그런 주식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무조건이라는 얘기만 하면 혼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이라는 이제 생각은 좀 내려두시고 좀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금일 예상이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세로 이제 마감을 했죠. 네. 마감을 하면서 좀 호재 같은 증시에 계속 이제 훈풍이 불 거다라는 예상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담은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장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승이 제한이 되면서 강보합권으로 이제 장을 마쳤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2,291억 원, 그리고 개인은 173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 기관이 이거를 받쳐주면서 2,587억이라는 순매수를 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에 이제 대한 영향도 있고, 테이퍼링의 우려 축소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 상승에 대한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펴볼 것도 이제 맥스트죠. 맥스트가 계속해서 따따따상을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메타버스에 뭔가 대장주로서 가지 않나. 그리고 시장이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네. 그 부분을 아무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보통 따상상상이라고 하는데 따따따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제가 좀 웃음이 터졌는데요. 네. 말 그대로 따따따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이따가 맥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역대 2번째 기록입니다. 오. 실제로 하면 역대 3번째인데 대단해요. 네. 내일까지도 상한가가 안 풀릴까요? 그거는 모르죠. 네, 모르죠. 근데 네. 처음에 아마 좀 상승세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 상승세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그 맥스트가 상승세를 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를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비중을 맥스트를 보시면서 비중을 조금 덜었다가 조정 시에 다시 담아보는 전략도 조금 유효하지 않나, 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또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루카님이 이번에는 미증시 상황과 우리 시장까지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주목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하셨는데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와 또 중국의 규제 때문에 상승이 조금은 제한이 됐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루카님입니다.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제가 FOMC에 대해서 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연준은 현행대로 이제 제로 금리를 일단 유지를 할 거다.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가 진전의 신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걷어들일 정도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지금 연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이 연준의 종합적인 발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은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런 증시의 상승세를 좀 갑작스러운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런 FOMC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리는 거죠, 시장에. 흘리면서 야, 지금 조금씩 할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라고 하면서 증시의 급락은 막되 계속해서 상승세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좀 그런 완화 장치를 계속해서 시장에 비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루카님이 이번에는 FOMC 회의 결과까지도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연준이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테이퍼링도 당장은 시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루카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더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아까 그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부 마지막에서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시던 네, 정치 그렇죠. 테마주 자연과 환경을 진입하셨네요. 네. 근데 전문가님 그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애니능률도 있고 맞죠. 왜 이 종목을 진입하셨을까요?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바로 수익 봤던 두 종목이 정원 엔시스 네. 그리고 정원 엔시스 20% 정도 수익 상승했죠. 그리고 자연과 환경 7% 정도 수익 상승을 했는데 제가 그 많은 윤석열 테마 중에 이 두 종목을 들어간 이유는 바로 정책주이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흐름이 인맥주 위주로 많이 흘러가요. 네. 인맥주들이 먼저 예를 들면 이제 파평윤 씨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청에 뭔가 그런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대학 동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공약주 정책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전히 이제 뭐 파평윤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파평윤 씨 재료가 가장 센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입당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입당이 된다는 거는 그때 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입당을 한다는 거는 재료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재료가 그 입당을 하는 동시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입당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만약에 입당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책주들 그리고 공약에 대한 정책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런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치 테마주를 하실 때도 네. 이런 시나리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시나리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맥점 매매 같은 경우를 잘 알아야 이 시나리오대로 흐름대로 봤을 때 어떤 테마가 지금 이제 부각을 받겠다 첫 번째 그리고 그 테마 중에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겠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지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아울러서 그런 매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겠죠. 개인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종목을 매일 볼 수도 없고 시장을 매일 볼 수도 없는 까닭이기 때문에 네.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일 이 흐름을 매일 아침에 8시부터 매일 아침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그냥 밥상은 제가 차려놓을 테니 숟가락만 얹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그 노란톡방 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루카님이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수익을 크게 냈던 종목들 다시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치 테마들 중에서 인맥주가 아닌 정책 관련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정원 엔시스를 진입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루카님만의 시나리오 방법과 기술적인 분석으로 종목 선별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하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그럼 전문가님. 네, 그러시죠. 네. 일단은 뭐 어떻게 정치 테마적으로 흘러가는지는 설명을 드렸으니 네. 이게 자연과 환경과 정원 NC스가 어떻게 정책주로 편입이 되었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청문회죠. 네, 네. 청문회에서 굉장히 강단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점이 이제 지금 대선 후보로서 매력을 좀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와 연결을 해서 바로 정책 또한 이제 그런 모멘텀을 내세웠어요. 바로 이제 공정경제라는 이제 모멘텀을 내세웠는데 네. 그런 이제 공정경제를 이제 내세우면서 바로 이 정원 NC스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 공정경제라는 게 이제 공정경제 3법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바로 공정경제가 이제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시스템 업체들, 시스템 SI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원 NC스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거고 정원 NC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정책주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어디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색 선에 또 걸쳐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요 며칠간 보라색 선에서 이제 돌파해서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보라색 선이 지금 며칠 이평선이에요? 그거를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알겠습니다. 밑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아무튼 저 보라색 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네. 저 부분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가 급락은 하였지만 여전히 보라색 선, 저 끝에 꼬리가 계속 보라색 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기술적으로 정원 NC스는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 4일 연속 진입을 했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봤을 뿐이다. 네. 그런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원 NC스는 네. 뭐 이제 공정 경제에 따른 걸로 갈 수 있었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수질 정화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정화나 아니면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정 경제와 이어서 이런 최저임금이라든지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리고 소득 이제 소공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제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골목 상권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조경도 해야 되고 수질 정화도 해야 되고 정화수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 환경이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보다는 정치 테마주에서는 정책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자. 그러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 검찰총장이 입당을 하고 나서도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발언을 했을 때 분석은 어차피 루카가 해드릴 테니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이 왜 가는지까지 알면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주식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스마트한 주식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란택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루카님이 이번에는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인맥 관련주들보다는 정책 관련주들의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수익 냈었던 종목들 이어서 더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시죠. 네. 네, 다음은 바로 이제 대북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크게 들썩였었죠, 며칠 동안. 네. 정말 간만에 대북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바로 그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통신 연락선을 복원을 한다는 소식에 네. 바로 이제 이런 상승세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오래 물려있던 그런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맞아요. 간만에 이제 환호송을 질렀다라고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바로 이제 북한이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 만에 네. 이제 이 통신 연락선이 복구가 된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금 북한이 식량난도 있을 것이고, 뭐 감염자 수는 대외적으로 없다고 발표는 계속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굉장히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보유 종목으로 진단키트 주들을 좀 들고 있는데, 네. 이런 시나리오도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북한이 만약에 통신 연락선을 연결을 했고, 그 연락을 했을 때 만약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일단 진단키트부터 먼저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정말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 흐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혼자서 상상을 해보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좀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걸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국경이 이제 봉쇄가 되는 상태에서 식량 그리고 비료도 이제 부족한 상태고 태풍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경한 대응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어렵사리 손을 내밀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북한 내에서 나오는 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에서 굉장히 큰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네. 그때 이후로 재차 그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북한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소식이 뜨고 나서, 재료가 뜨고 나서 바로 봤던 종목이 이제 첫 번째로 대아TI. 네. 대아TI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북철도 관련주예요. 그래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제 이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네. 뭐 13개월 동안 이 대북 관련주가 비록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제 관심 종목에는 이미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이 뜨고 바로 이제 관심 종목을 클릭했을 때 대아TI가 좀 적정한 주가에 위치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상승세가 좀 크게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제가 대아TI는 네. 들어갔거든요. 이 소식이 바로 나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며칠 지켜보다가 한 번 더 떴을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떴을 때가 이제 하루, 이틀, 3일째 이 상승을 했는데, 이 3일째 상승을 했던 이유가 또다시 재료가 한 번 더 나왔죠. 바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그렇죠. 남북 네. 정상회담을 열 것이다. 네.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대북주들이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경험치가 있었죠. 로이터 통신이 뒤통수를 많이 때린 적이 있습니다. 아하. 특히 대북 관련한 뉴스에서 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계속 수습을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산을 하신 거세요? 그렇죠. 제가 이 로이터 통신이 발표를 하고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일단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센 재료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건 맞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해야겠죠. 신호도 빨리 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진입을 해서 4% 수익권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바로 했던 행동은 본절가 대응. 본절에 그 물량을 무조건 청산을 걸어놔라. 그래야 뒤통수를 맞더라도 우리는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수익률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0%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재료가 사실이라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냥 냅뒀습니다. 0%에 두고 냅뒀는데 결국 이제 로이터 통신이 이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서 저희는 이제 잃지 않는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잃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남북 정상회담 할 수도 있대. 야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가야 돼. 야 무조건 홀딩이야. 야 지금 좀 떨어져요. 좀 떨어지면 아니야. 지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걸 거야. 좀 조정이 나오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홀딩을 할 수가 있는데 저의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잃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나씩 이렇게 담아 가시면서 좀 매매를 참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대북 관련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이제 바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남해화학도 크게 올랐는데. 남해화학도 굉장히 크게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전문가마다 그런 게 있어요. 좀, 뭐라 하지, 선호하지 않는 섹터? 아, 네. 네.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바이오주들이라든지 그런 섹터를 제가 매매는 잘합니다. 뭐 당연히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데 굳이 네. 그걸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의 화학도 올라갈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수익을 받지만 남의 화학도 만약에 남의 화학이 이제 주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굳이 네. 제가 그거를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뭐 노란톡방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결국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하셨을까요? 네. 대북 관련해서 대아TI 말고 다음은 이제 JST나요? 네, JST나라는 이제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신 연락을 됐을 때, 그러니까 네. 로이터 통신 재료가 아닌 통신 연락이 이제 재개된다라 했을 때 진입을 한 종목인데, 뭐 이 JST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액세서리 업체예요. 네. 이제 앵커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왠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품도 써 보셨나요? 네네. 써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요? 네. 좋았습니다. 예뻤어요?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네. 이제 JST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평소에 제가 이런 기업들을 알고 있잖아요. JST나 귀걸이 맞아 예쁘지. 근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봐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루카님의 드려요. 스토리 매매 기법이죠, 그게? 그렇죠. 네. 제가 스토리 매매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돈만 보고 쫓아가면은 지쳐요. 지치는데 맞아요. 내가 평소에 그런 사용한 제품을 통해서 좀 흥미 유발을, 동기 유발을 스스로 시키고 그럼 나 이거 좀 알아볼까? 이게 재무가 좋은지, 뭐 지금 어떤 제품이 나올지, 이게 뭐 앞으로는 뭐 어떨지라는 그런 접근을 한다면 시장에서 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앵커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전문가님도 네. 그럼 액세서리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여자친구분. 여자친구요? 제가 없는 분을 계속 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JST나 네. 같은 경우에 저희 누나가 있거든요. 친누나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 이제 사실 제가 독자입니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제가 독자여서 네. 주변에 여자 가족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JST나를 지금 매매를 통해서 알게 된 기업이긴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처음에 대장주로서 신원이라는 종목이 갔습니다. 신원은 윤석열 관련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굉장히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신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더블 재료, 윤석열 플러스 대북주가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세로 갔고 네. 그거를 잡기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해놨던 기업을 봤는데 바로 이것도 제가 차트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다. 그 지점에서 보고 이제 수익을 받고 수익을 본 후에 이 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적인 접근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을 분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고 나에게 수익권을 지금 줄 수가 있는데 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놓되 만약에 그런 재료가 나타나면은 그런 접근도 나쁘지 않다. 먼저 매수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분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엄청 단기적으로 봐야겠죠. 예를 들면 3% 5% 수익권에서 무조건 나는 수익 실현을 한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매매법도 있다. 그 매매법을 루카의 노란 톡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JST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재밌는 이제 에피소드로 바로 아이유가 최근에 핫한 이제 재료라기보다는 좀 핫하게 이제 떠올랐던 게 JST나 지금 현재 모델이 아이유거든요. 근데 네. 지금 차미슬의 모델도 아이유예요. 그래서 차미슬과 JST나 콜라보를 여기 이제 기업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뭐 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유라는 이제 핫 트렌드 이제 스타가 있고 그 스타와 이제 차미슬 모델을 합쳐서 그 모델 출시를 한다. 근데 그 출시를 어디서 하냐? 바로 무신사라는 곳에서 합니다. 혹시 무신사라는 그 플랫폼 사이트를 아시나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최근에 유아인이 이제 광고 모델을 하면서 네. 저도 굉장히 무신사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무신사를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의류 플랫폼, 커머스 사업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무신사가
무신사에서 이제 런칭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신사가 지금 현재 의류 커머스에서는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동시 접속사 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JST나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런칭을 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을 지켜봐라라고는 좀 그렇고요. 네. 앞으로 대북주가 또 이제 상승을 할 때 만약에 대북주를 본다면 그럼 JST나랑 네. 대아TI를 보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아, 예를 들면 신혼을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 시즌이 아니라면은 굳이 신혼을 볼 필요가 없겠죠. 윤석열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장으로 갔었던 거고 네. 그때 시장에 맞게 만약에 재료가 이미 있고 그 재료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북주들이 뜨고 그게 겹친다. 그 종목을 바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시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저번 주 한 주만 해도 60% 이상의 수익을 제가 내드렸기 와.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네. 무조건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들어오셔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니냐.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루카님이 대북 관련주를 통해서 두 종목을 공략하셨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정말 6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러우신 분들 지금 부럽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도 이제 수익을 낸 종목으로 이제 교육을 드릴 네. 건데 바로 이제 KC피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마켓컬리 관련주죠. 그렇죠. 계란을 납품하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KC피드를 들고 있었던 이유는 마켓컬리가 외국 상장은 좀 힘들 것 같고 국내 상장으로 돌리자. 근데 국내 상장으로 돌렸을 때 모멘텀이 남아있나 판단했을 때 전 네. 남아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KC피드 업체가 이 마켓컬리에 유정란을 공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흥국 F&B가 음료수 납품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런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KC피드가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가 들고 있었고요. 근데 뜬금없이 KC피드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게 바로 대북주로도 묶였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KC피드 같은 경우 이제 유정란을 납품을 하지만 지금 현재 원래는 배합사료 제조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된 지금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대북 지원을 할 때 쌀을 예전에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쌀보다는 사료를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들고 있었는데 사실 운이 좋았던 것도 맞죠. 하지만 이거를 알고 수익 실현하는 것과 모르고 수익 실현하는 건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KC피드가 마켓컬리 플러스 대북 지원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루카님이 KC피드 이 종목을 통해서 또 큰 수익을 얻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대북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그리고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만큼 호재가 많기 때문에 유망하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별하는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루카님이 유망한 종목들 다 선별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루카님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이제 봐야죠. 네. 제가 18% 가까운 또 수익을 보셨네요. 네, 그렇죠. 네. 대북 관련주 플러스 마켓컬리 재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네.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고 여기 지금 또 매도 점을 한번 보자면 네.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뭐 신의 예술의 경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매도 네.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KC피드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고 굉장히 크게 내려왔단 그러네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보신다면 첫 번째 저기 전고점이요? 네, 전고점 화살표가 지금 아래 떠 있는 양봉이 보이시나요? 네. 네, 그 양봉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종가를 봅니다. 아. 그 윗꼬리 끝까지 고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네. 종가로 1차 분할 매도를 시도하고요. 그 다음에 저 윗꼬리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거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차로 그것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차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맨날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네.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요. 매일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대되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제가 마켓컬리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마켓컬리가 증권사들에게 이제 제안서를 지금 보낸 상황이고 심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적어도 상장 준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켓컬리의 그런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무조건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마켓컬리 관련주가. 그래서 이 조정이 왔을 때 이 마켓컬리가 이제 내년 초쯤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뱅크의 이제 주가를 봤을 때도 S24라든지 이제 네. S24 홀딩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장 직전에 한번 큰 상승세를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청약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컬리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청약이 된다면 그 카카오뱅크와 같은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를 직전에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잡으면은 안 되고요. 마켓컬리 네. 관련주 같은 경우에 한 좀 기다렸다가 내년 초에 다시 꺼내서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 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진입하시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상장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꺼내서 이런 조정 자리가 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타난 실질적인 수혜주들을 거기서 잡아보는 게 어떨까. 그 전략을 무조건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이번에는 마켓컬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셨는데요. 마켓컬리가 이제 나스닥에서 국내로 증시로 방향을 돌리면서 내년 초에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 또 지루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진입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내년 초에 상장 직전에 바로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얻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그때 갔으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명신산업. 명신산업 네.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섹터가 좀 순환매를 보이면서 네. 좀 명신산업 같은 경우 예전부터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요. 한 15% 정도 수익 상승 분을 보였는데 이 명신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 네. 이 명신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거래처거든요. 네네, 맞아요.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업체 그렇죠. 아닌가요? 맞추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퀴즈를 내려고 네. 했는데 아, 그래요? 역시 앵커님은 역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네. 반등의 이제 모멘텀을 명신산업이 마련하지 않았나. 이 명신산업 같은 게 보시면은 이제 상장을 하고 조금 횡보세를 좀 많이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런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반등 모멘텀을 다시 한번 마련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이냐, 바로 자동차 차체용 핫스탬핑 공법을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전기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차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내연기관 차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핫스탬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뜨거운 도장 기법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이거를 자동차 차체를 한 번에 열을 줘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연결해서 하기보다는 외관을 한 번에 찍어내서 급속하게 만들어내는 기법으로 굉장히 전기차 경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신산업이 IPO 당시에 엄청난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횡복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진입하는데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제시를 했을 때, 저 명신산업 물려 있어요, 혹은 저 이제 손절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투자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드릴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납득하게 그거를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내 종목 트라우마를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아깝잖아요. 좋은 기업인데 내가 물렸다는 그 기억 하나만으로 그 종목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기회를 좀 상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트라우마를 깨는 시도도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섹터는 이어져 갈 것이고, 핫스태핑 공법을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 종목만 이런 핫스탬핑 공법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기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대장이 명신산업이다. 다른 네. 종목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루카님이 자동차 경량화 관련한 명신산업을 공략하셔서 15% 가까운 큰 수익을 기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네. 바로 이 테슬라의 이제 모델 X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전기차를 아직 구매를 못 해봤는데 네. 전기차를 산다면 제가 사고 싶은, 아까도 이제 무신사 모델이 유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유아인이 이제 나 혼자 산다에 그 나오면서 다른 프로그램 말하면 안 되나요? 되십니다. 네. 나 혼자 산다에 나오면서 이제 이런 차를 타고 왔는데 굉장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제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기차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 것이고, 옆에 있는 거는 핫스탬핑 공법을 좀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뜨거운 열을 통해서 한 번에 차체를 찍어내면서 딱 봐도 이제 내연 기관 차보다는 가벼워 보이잖아요. 네. 바로 이제 이 전기차의 매우 중요한 기술이 경량화 시키는 거.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끝이 네.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관련주들 이렇게 계속 살펴볼 수 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공부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오늘 청산하셨나 봐요. 오늘 핫했던 맞습니다. 종목인데요. 이 그렇죠. 역시 앵커님도 시장을 매일 보시나 봐요. 네, 열심히. 그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 단톡방에도 이제 많이 등장해 주셔가지고 이제 네.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티키타카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에이테크 솔루션을 제가 오늘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제 M&A를 합병을 할 거다. 근데 그 M&A 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전도 유망한 기업들, AI, 예를 들면 자율주행 이런 차들을 이런 기업들을 내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가 바로 주목했던 거는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15%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시장에서 출현을 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미리 매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에이테크지.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에이테크다. 그럼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가 나온다면 에이테크에 바로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은 걸까요? 당분간은 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이 일단은 M&A를 지금 전도 유망한 기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에이테크는 뭐 제가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국내 기업이고 아직은 조금 중소형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 물론 전장 사업을 지금 전기차적으로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인수합병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약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외국 기업을 좀 눈을 돌려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해서 좀 이 새로운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을 너무 장기로는 가져가지 마라
라고 노란톡방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나리오적으로 좀 훈련이 되셔야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잃지 않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네, 시간이 없거든요. 그 전에 제가 수익률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저번 주 방송 이후로 네. 5거래일 5거래일 동안 만에 네, 62%. 네, 63%라는 이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지금 수익률표가 너무 커져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서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많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지금? 아니요, 시간이 아직이에요. 없습니다. 저 네. 하나라도 더 지금 내뱉고 가야 되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들고 온 이슈.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 웃으셨는데 제가 네. 따따따상이라 해서 웃으셨죠.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바로 따상상상. 오늘의 주제는 따상상상입니다. 네. 바로 이제 넥스트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따상상상을 기록을 하면서 네. 역대 세 번째. 사실 실질적으로 역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게 하나는 이제 삼성 스펙주예요. 이제 인수합병주라서 네. 그거는 조금 제쳐두고 역대 두 번째로 따상상상을 기록을 했다. 인데 이제 넥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대장으로 뭔가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넥스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넥스트는 메타버스 이제 핵심 기술인 AR 원천 기술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AR 원천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위즈익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네. 기업들도 있죠. 자, 바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AR 기술이.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R 개발 플랫폼인 AR SDK를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국내 유일이라는 말을 일단 하면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재료가 떴을 때 이 기업만 떠올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 단독 이런 거는 좀 주목해서 재료를 볼 때 보셔야 된다.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1만 개 이상의 개발사에서 지금 이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앱 같은 경우도 개수만 해도 6,900개 이상의 앱이 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 사용료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기술 인수를 진행할 때도 굉장히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넥스트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AR 기술에 AI 기술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현실 기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 그게 바로 VPS 기술이라는 거를 네. 상용화를 했습니다.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튼 네. 뭐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아까 설명드린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장비주로서 실질적인 수혜주고 이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네. 네, 그만큼 실질적인 수혜주고 지금 네. 앞으로 대장주로 엮일 만큼 큰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일 당장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네.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지금 그거를 들어가야 되나? 네, 차라리 그렇다면 네. 어떤 종목에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넥스트가 메타버스의 수급을 불러일으켜 왔다기보다는 네. 같이 조금 수급을 뺏어간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보였고 네. 그 피로감이 지금 누적이 된 게 네. 조정세에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조정받을 때 지금 구매를 해봐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네, 저는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만 와봐라, 내가 사줄게. 여기만 와봐라, 내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네. 유망한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네. 말씀드렸던 바이브 네.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도 이제 곧 조정세에 이제 들어갈 거고 네.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직까지 이제 메타버스를 인수를 안 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카카오 웹툰
도 메타버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D가 아닌 3D로서 뭔가 수혜를 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카카오가 바이브 컴퍼니라는 기업을 좀 인수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브 그 컴퍼니. 유망한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로 네, 우리 루카님이 이번 시간에는 유망한 종목 바이브 컴퍼니 소개해 주셨는데요.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